특별안전보건교육. 이번 시간에는 화학설비 탱크 내 작업을 중심으로 위험 요인과 안전수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육의 학습 목표는 탱크 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화재 폭발, 감전, 추락, 협착 등의 위험 원인과 예방 방법을 이해하고 법적 근거와 안전수칙, 필수 보호구 착용, 응급조치 및 비상대응 절차를 숙지하며 예기치 못한 사고 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본 교육은 화학설비 탱크 내 작업 이해, 밸브 및 차단장치 점검, 산소농도 및 작업 환경 측정, 보호구 착용 및 응급조치, 작업 절차 및 유해 위험 관리, 정리 및 퀴즈의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화학설비 탱크 내 작업 이해. 가장 먼저 화학설비 탱크 내 작업의 이해부터 시작합니다. 화학설비 탱크 내 작업이란 화학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을 의미하며 반응탑, 저장탱크, 배관 등 화학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정기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고장난 설비를 수리하고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작업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작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또한 인화성 물질이 존재할 경우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작업 전 안전해 보여도 작업 진행 중에 예상치 못한 위험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주요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입니다.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정상적인 21%보다 낮은 20% 미만으로 떨어지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며 유해가스에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황화수소나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해가스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외에도 인화성 물질로 인한 화재 및 폭발 사고, 그리고 감전, 추락, 협착 등과 같은 물리적인 위험들이 상존합니다. 더욱이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여 구조작업이 진행될 때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진입하는 경우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화학설비 탱크 내 작업의 예시로는 반응탑 내부 작업, 저장탱크나 원료 저장탱크 내부 작업, 반응기 내부 작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폐수침전조, 하수처리장 침전지, 정화조와 같은 시설 내부 작업이나 선박 내부, 바지선 부력 탱크 내부 작업 등도 밀폐 공간 작업으로서 동일한 위험성을 가집니다. 다음으로 법적 근거 및 교육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6조 별표사에 따라 교육 과정별 교육 시간 및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학설비 탱크 내 작업은 특별안전보건 교육 대상이며 이 중 최초 작업 전에는 최소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단기간 작업, 즉 2개월 이내의 작업이거나 간헐적 작업, 즉 연간 60일 미만의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명시된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특별안전보건 교육 내용은 다음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차단장치 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둘째,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셋째, 안전보호구 착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넷째,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다섯째, 작업 절차 방법 및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그 밖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미실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법적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밸브 및 차단장치 점검. 이제 밸브 및 차단장치 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점검은 화학설비 탱크 내 작업 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이행해야 하는 안전조치입니다. 그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탱크 내부로 유해 위험 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예상치 못한 기계 작동이나 에너지 방출을 방지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돌발 사고 및 불의의 사태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밸브 및 차단 장치 점검을 소홀히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으로는 밸브 오작동으로 인한 유해 물질 유입, 잔류 압력에 의한 갑작스러운 물질 방출, 배관 내 잔류 물질로 인한 화학적 위험, 그리고 차단 실패로 인한 기계의 의도치 않은 작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 절차가 바로 로그아웃, 태그아웃입니다. 로그아웃은 에너지원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잠금 장치로 오작동을 방지하는 것을 말하며 태그아웃은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 표지를 부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절차로 에너지원 차단, 잠금 장치 및 표지판 설치를 포함합니다. 밸브 및 차단 장치 점검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각 설비 및 밸브의 특성에 맞는 점검 매뉴얼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 전에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고 누락되는 단계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로그아웃 태그아웃, 즉 LOTO 절차는 크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작업 전 확인 사항입니다. 작업 내용, 필요한 차단 범위, 그리고 관련된 설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에너지원 확인 및 격리입니다. 전기, 유압, 공압, 증기 등 모든 종류의 에너지원을 파악하고 이를 차단해야 합니다. 셋째, 잠금 장치 설치입니다. 에너지원 차단 후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이 실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방지합니다. 넷째, 표지판 부착입니다. 경고 표지를 부착하여 작업 중임을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작업 관련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이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이며 장치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섯째, 격리 확인 및 테스트입니다. 모든 에너지가 확실히 차단되었는지 테스트를 통해 재차 확인합니다. 로그아웃 태그아웃이 적용되는 대상은 전기 차단 장치, 스위치, 유압 공압 밸브, 증기 및 화학물질 배관 밸브, 기계 구동부 및 제어 시스템 등 에너지원이 존재하는 모든 설비입니다. 특히 실수와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한 번에 한 사람만 잠금 장치 키를 관리하고 작업 종료 전까지는 잠금 장치를 제거하지 않으며 작업 중 다른 사람의 조작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다음은 점검 항목 및 기록 관리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밸브 개폐 여부, 누설 여부, 차단 장치 상태, 게이지 확인, 그리고 로그아웃과 태그아웃 상태 등이 있습니다. 기록 관리 사항으로는 점검 일시, 점검자, 점검 내용, 특이사항 및 조치 결과를 정확히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향후 안전점검 시 중요한 자료가 되며 법적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작업 전후 상태 비교를 통해 설비 상태 변화를 추적하고 정기 점검 일정 관리 및 추적을 용이하게 합니다. 관리 방법으로는 표준화된 점검 양식 사용으로 항목 누락을 방지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전자기록 시스템을 활용하여 데이터 검색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최소 3년간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밸브 및 차단장치 점검 일지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핵심 확인사항으로는 밸브 차단장치 점검 매뉴얼 준수 여부, 로그아웃 태그아웃 절차의 실제 적용 여부, 에너지원 완벽 차단 및 잔류 에너지 제거 여부, 그리고 점검 기록 및 이력 관리 시스템 확인이 있습니다. LOTO 5단계 적용 절차는 준비 및 통보, 차단, 잠금 표지, 잔류 에너지 제거, 검증의 순으로 구성됩니다. 산소 농도 및 작업 환경 측정. 이제 산소 농도 및 작업 환경 측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밀폐 공간 작업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험 중 하나가 바로 산소 결핍입니다. 산소 농도별 인체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기 중 정상적인 산소 농도는 약 21%입니다. 산소 농도가 18% 미만으로 떨어지면 산소 결핍증을 일으키며 더 낮아질수록 생명이 매우 위험해집니다. 호흡이 정지된 지 4분이 지나면 생존 가능성이 50%로 급격히 떨어지고 6분 이상이 되면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만약 생존하더라도 언어장애, 운동장애, 시야협착, 환각, 건망증,
성격 이상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무산소 공기의 위험성은 즉각적입니다. 호흡 중추가 자극되어 무산소 공기를 뱉어내지 못하게 되고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뇌세포가 파괴됩니다. 밀폐공간 질식 사고는 진입 즉시 의식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유해가스인 일산화탄소와 황화수소의 인체 영향입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기체로 연료가 불완전 연소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노출 기준은 8시간 작업 시 30ppm입니다. 일산화탄소는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키는데 그 이유는 산소보다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210배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내 산소 결핍을 유발하여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황화수소는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유독성 가스입니다. 노출 기준은 8시간 작업 시 10ppm입니다. 주로 화학산업 현장, 정화조, 하수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며 고농도에 노출되면 후각이 마비되어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어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침전물이 교란될 때 급격히 발생하는 거품 효과는 순간적으로 고농도의 황화수소를 발생시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폐 조직 손상과 호흡 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측정 및 대응 절차가 중요합니다. 밀폐공간 작업 전에는 필수적으로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측정 농도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호흡 보호구는 필수입니다. 적절한 환기 확보를 위해 작업 전과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가스 검지기는 정기적으로 교정하고 배터리 상태를 점검하여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고농도의 유해가스가 발견되면 즉시 대피하고 환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ppm은 100만 분의 1을 나타내는 농도 단위이며 1%는 10,000 ppm에 해당합니다. 밀폐공간 환기 및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밀폐공간은 산소 결핍과 유해가스 축적으로 질식 중독 위험이 높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환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송풍기 용량 산정 시에는 밀폐공간에 적합한 송풍기 용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시간당 공기 교환율 20회와 송풍기 효율 80%를 기준으로 밀폐공간 최적의 40%에 해당하는 송풍기 세제곱미터분을 선정해야 합니다. 환기 시간 관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전에는 밀폐공간 출입 전 최소 15분간 급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작업 중에는 작업자가 출입한 후 종료 시까지 계속 급기를 실시하며 작업 후에는 잔류 유해가스 제거를 위한 환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적정 공기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소 농도는 20%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는 1.5% 미만, 일산화탄소는 25ppm 미만, 황화수소는 1ppm 미만입니다. 이 기준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환기 방법 및 주의사항으로는 급기구와 배기구를 적절히 배치하여 효율적인 환기를 실시하고 송풍관은 꺾임이나 막힘이 없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폭형 송풍기를 사용해야 하며 만약 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밀폐공간의 위험성에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산소 결핍,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발생, 그리고 인화성 가스나 증기 존재로 인한 화재 폭발 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고 무색무취이므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유해가스는 후각마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적정 공기 상태를 유지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측정 없이 밀폐 공간에 진입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산소 농도 측정 시기 및 책임자에 대한 규정 또한 명확히 존재합니다. 밀폐 공간 작업 시 다음 시기에 산소 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 공기가 유지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첫째, 당일에 작업을 개시하기 전. 둘째, 작업을 하던 장소를 떠났다가 돌아와 작업을 재개하기 전. 셋째, 교대자가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넷째, 근로자의 신체나 환기장치 등의 이상이 있을 때 즉시 측정해야 합니다. 측정 책임자는 사업주가 다음 중 한 명으로 하여금 측정을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 그리고 지정 측정기관입니다. 측정 후에는 다음 사항들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측정 일시 및 장소, 측정 실시자 및 측정기기 종류,
측정 대상 가스 농도, 측정 결과의 다른 조치 사항, 그리고 그 밖의 측정에 관한 특이 사항입니다. 핵심 확인 사항으로는 첫째, 산소 농도 측정 빈도와 정확성을 점검합니다. 작업 시작 전, 재개 전, 교대 시, 그리고 작업 중 주기적 최소 2시간마다 측정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측정 위치가 작업 위치, 높이, 바닥 등 다양한 지점에서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센서 사용 및 해석 능력입니다. 가스 측정기의 교정 상태, 유효 기간,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자가 측정값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셋째, 환기 및 잔류가스 관리입니다. 작업 전 최소 15분 이상 송풍 및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송풍기 용량 및 설치 위치의 적절성을 점검합니다. 넷째, 측정 기록 및 이상 시 대응 체계입니다. 측정값의 정확한 기록 유지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농도 이상 시 작업 중단 및 대피, 환기 강화 등 비상조치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보호구 착용 및 응급조치. 다음으로 보호구 착용 및 응급조치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안전보호구의 중요성은 밀폐공간 작업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공기호흡기는 밀폐공간 내 재해자 구조나 유해가스 발생 시 질식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독립된 공기공급원을 통해 외부 공기와 완전히 차단된 호흡을 가능하게 하며 최고 충전 압력 30메가파스칼 이상, 사용시간 30분 이상, 충전 공기량 40리터분 이상으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주로 유해가스 농도가 높거나 산소 부족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송기 마스크는 장시간 작업이나 외부로부터 지속적인 공기 공급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호스를 통해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며 전동식과 압축 공기식 종류가 있습니다. 장시간 착용이 가능하고 산소 공급의 지속성이 뛰어나며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부 이동이 많거나 시야 확보가 필요한 작업에 적합합니다. 밀폐공간 작업 전 반드시 적정 산소 농도를 확인하고 산소 농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구조 상황에서도 반드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 후 진입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질식 사고 사망자 중 약 40%가 구조자였다는 사실은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업주는 필수 호흡용 보호구를 반드시 구비하고 관련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 기타 안전장비 및 구조장비도 필수적입니다. 통신장비로는 무전기가 있습니다. 감시자와 밀폐공간 내 작업자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 및 지시 전달이 가능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신장비 사용 전에는 배터리 충전 상태 및 작동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조명 확보를 위해 휴대용 랜턴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두운 밀폐 공간 내부에서 시야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며 인화성 가스 존재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는 방폭형 랜턴을 사용해야 합니다. 양손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헤드랜턴 활용이 유용하며 충분한 예비 배터리 구비 및 작업 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주 조명 고장 시를 대비하여 비상등도 설치해야 합니다. 구조 장비로는 안전대와 구명밧줄이 있습니다. 작업자 신체에 부착하여 추락을 방지하고 비상시 구조를 용이하게 합니다. 안전대는 전신형으로 디링이 부착된 제품을 사용하고 밀폐 공간 작업 시 생명줄을 반드시 연결해야 합니다. 구명밧줄은 인장 강도 1500kg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작업 전 안전대 및 구명밧줄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구조용 삼각대는 밀폐 공간 상부에 설치하여 작업자 출입 및 비상시 인양을 용이하게 합니다. 최소 3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윈치와 함께 사용하여 효과적인 구조가 가능합니다. 설치 전에는 지면 상태를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고정해야 하며 사용 전 작동 여부 및 안전장치 점검이 필수입니다. 이제 질식 재해자 구조 절차에 대해 매우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즉시 신고입니다. 밀폐 공간에서 작업자가 쓰러진 것을 발견한 즉시 119 또는 안전관리부서에 연락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장소, 피해자 수, 의식 상태 등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고 가능하면 현장의 다른 동료를 호출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2번 안전 확보 후 진입입니다.
재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대, 구명밧줄 등 필요한 안전장비를 확보하고 외부에는 감시자를 두어 지속적인 상황 체크를 유지해야 합니다. 3번 무방비 진입 절대 금지입니다. 절대 호흡용 보호구 없이 밀폐 공간 내부로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무방비 진입 시 구조자도 질식 위험에 노출되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식 사고는 보호장비 없이 진입한 구조자에게서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4번 전문가 대기입니다. 밀폐 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가 없다면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외부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구조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사고 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대피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은 심폐소생술 시행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반응 확인입니다.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의식 여부를 확인합니다.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면 심정지로 판단하며 의식 여부를 크게 물어보며 어깨를 두드립니다. 동시에 가슴 움직임을 관찰하여 호흡 여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신고입니다. 주변에 한 사람을 지목하여 119에 신고하도록 요청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도 함께 요청하며 혼자인 경우에는 직접 119에 신고한 후 CPR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가슴 압박 30회입니다. 양손을 겹쳐 가슴 중앙을 강하고 빠르게 압박합니다. 압박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로 약 2초에 3회 정도의 속도입니다. 압박 깊이는 성인 기준으로 5에서 6cm이며 매 압박 후에는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인공호흡 2회입니다. 환자의 기도를 개방한 후 입으로 숨을 불어넣습니다.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확보하고 코를 막고 입에 밀착하여 1초간 숨을 불어넣습니다. 가슴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한 후 2회 실시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반복입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할 때까지 30대 2 비율로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구조자 교대 시에는 10초 이내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탱크 내 작업 시에는 먼저 보호구와 구조장비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어서 비상대피 경로와 구조소화 장비의 배치 상태를 확인하고 유관기관과의 긴급 연락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비상상황 시뮬레이션 및 대처능력 평가를 위해 질식자 구조훈련,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능력,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의 의사소통과 팀워크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구의 정기 점검과 유지보수 체계를 확인하고 손상된 장비는 즉시 교체하여 보고하는 절차를 철저히 해야 하며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작업 절차 및 유해 위험 관리. 이제 마지막으로 작업 절차 및 유해 위험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탱크 내 작업은 고위험 작업이므로 반드시 표준 안전작업 절차 SOP를 수립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본 원칙이자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또한 작업 허가제를 통해 작업 전 반드시 허가서를 발급받고 작업 내용과 장소, 시간, 점검 항목, 책임자 서명, 작업 전중 후 안전조치가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요 절차로는 기계기구의 위험성 및 작업 동선 검토, 작업 개시 전 점검, 정리정돈과 청소계획,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조치, 그리고 작업 전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제 유해 위험 물질 관리, 즉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탱크 내 작업 전에는 반드시 해당 물질의 MSDS를 확인해야 하며 여기에는 제품명, 물리적 건강적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사고 시 대응 방법, 그리고 경고표지 이해 방법이 포함됩니다. 경고표지에는 그림 문자와 신호어, 유해 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그리고 공급자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위험 물질은 폭발성, 반응성, 자연발화성, 인화성 물질 등 다양하며 각각의 폭발 한계점, 발화점, 인화점 등을 파악하고 화기, 정전기, 충격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호환되지 않는 물질은 분리 보관하고
누출에 대비한 2차 용기와 방제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작업 전에는 MSDS 내용을 숙지하고 보호구를 착용하며 응급조치 방법과 연락처, 작업장 환기 및 세안 샤워 설비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밀폐 공간의 파악과 출입금지 조치도 중요합니다. 사업장 내 밀폐 공간은 목록화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의 밀폐 공간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환기 여부와 상관없이 산소결핍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도 포함됩니다. 목록에는 공정명, 작업장소, 내부 면적, 환경조건, 유해가스 종류, 작업 내용과 빈도, 담당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확인된 밀폐 공간은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고 불필요한 경우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표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 서식을 따라야 하며 규격과 색상 또한 법적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다음은 감시인 배치와 인원 점검입니다. 감시인은 밀폐 공간 외부에서 작업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무전기 등 통신수단을 통해 작업자와 긴밀히 연락해야 합니다.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구조를 요청하고 필요시 119나 관리 감독자에게 비상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작업 허가서에 명시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감시인은 반드시 외부에 배치되어 작업자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위험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이 원활한 위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인원 점검은 작업자 입장과 퇴장 시마다 실시하고 기록부에 인원과 시간을 남겨야 하며 인원이 맞지 않을 경우 즉시 수색과 구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대 시에는 반드시 인수인계를 통해 작업 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밀폐 공간 작업 교육, 구조장비 사용법,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 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를 갖춘 자여야 합니다. 비상상황 대응과 직업병 예방도 중요합니다. 먼저 사고 발생 시에는 비상연락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작업자를 신속히 대피시키며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만 구조를 시도해야 합니다. 화재 폭발의 경우 정전기, 충격, 화기 관리 등 사전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고 초기 화재는 소화기로 진압하며 대형 화재는 즉시 대피 후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산업보건 차원에서는 정기적인 작업 환경 측정과 개선, 특수건강진단 강화, 보호구 교육을 통해 직업병을 예방해야 하며 건강 증진 활동으로는 정기검진과 상담, 배치 전 교육,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심리 상담과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작업 절차 및 유해 위험 관리의 핵심은 안전한 순서와 체계적인 점검입니다. 우선 모든 과정이 표준 안전작업 절차 SOP에 따라 순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위험이 차단되고 안전성이 측정된 이후에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환기와 잔류가스 관리는 작업 전 최소 15분 이상 환기하고 작업 중에는 지속적으로 환기를 유지하면 종료 후에도 잔류가스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MSDS 비치 여부와 작업자의 숙지 상태를 확인하고 화학물질 누출 방지 및 비상대응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작업 허가서는 적절한 승인과 체크리스트 작성, 그리고 사전 안전 미팅 TBM 실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기본 원칙은 위험 차단, 안전성 측정, 작업 실행의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장 탱크 내부 작업에서는 6가지 사항을 특별히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밸브와 차단장치 점검 매뉴얼 준수로 LOTO 절차를 철저히 적용하여 에너지원 격리와 잔류 에너지 제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가스 측정기의 올바른 사용으로 측정과 해석 능력, 주기적인 측정과 기록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보호구와 구조장비 착용 실습으로 공기호흡기와 안전대의 올바른 착용 여부와 구조장비 사용 능력을 확인합니다. 넷째, 비상대응 및 구급준비 절차는 비상대피 경로와 구조소화 장비의 위치를 확인하고 응급상황 대응 요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작업 절차 이행 확인으로 차단 측정 작업의 순서가 지켜지고 허가서 발급 및 절차가 준수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섯째, 환기 및 잔류가스 관리로 작업 전, 중, 후 환기 실시 여부와 환기 장비의 적정 용량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감독관은 이 모든 절차가 지켜졌음을 확인한 후에만 작업을 허가해야 합니다. 정리 및 퀴즈. 이제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며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밸브 차단 장치 점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1번 작업자 체온 측정, 2번 에너지원 격리 및 잔류 에너지 소멸 상태, 3번 작업장의 온습도 확인, 4번 작업자 식사 여부. 정답은 2번 에너지원 격리 및 잔류 에너지 소멸 상태입니다. 밸브 차단 장치 점검의 핵심은 유해 위험 물질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예상치 못한 기계 작동이나 에너지 방출을 막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화학물질 작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해당 물질의 MSDS 내용 사전 숙지, 2번 필요한 개인 보호구 확인 및 착용, 3번 비상시 응급조치 방법 및 연락처 확인, 4번 점심 식사 메뉴 확인. 정답은 4번 점심 식사 메뉴 확인입니다. 화학물질 작업 전에는 해당 물질의 MSDS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개인 보호구를 확인 및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시 응급조치 방법과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황화수소 고농도 노출 시 특징적인 현상은 1번 시력 저하, 2번 청각 손상, 3번 냄새를 못 느끼게 됨, 4번 손발 저림. 정답은 3번 냄새를 못 느끼게 됨입니다. 황화수소는 저농도에서는 계란 썩는 냄새가 나지만 고농도에 노출되면 후각신경이 마비되어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됩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가스 측정 시 기준 초과가 발견되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조치는 1번 환기 강화, 2번 즉시 대피 후 환기, 3번 보호구 착용, 4번 가스 검지기 교정. 정답은 2번 즉시 대피 후 환기입니다. 가스 농도 측정 결과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작업자들은 안전을 위해 즉시 해당 밀폐 공간에서 대피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적절한 환기를 실시하여 유해가스를 제거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보호구 착용이나 가스 검지기 교정은 그 다음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지식과 절차를 현장에서 반드시 적용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완성됩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S-Oil에 있으며 해당 저작권은 등록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변형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